안녕하세요. 브라질의 손영수입니다. 지금 한창 격리 중인, 봉쇄 중인 이 브라질, 특히 한인이 많이 사는 상파울로 봉해지로 한인 모습, 또 브라질 뉴스 몇 가지 중요한 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제 3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원래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정도만 뉴스를 제가 전해드리고, 그 다음에는 시차성이 없는 브라질의 주요 뉴스를 또 제가 제 생각을 입혀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라이브 방송을 하여서 많은 분들의 호응을 받았습니다. 근데 라이브 방송을 준비하는 것도 힘들고, 제가 그것을 또 한동안 또 이게 라이브 방송하면 엄청 힘듭니다. 그래도 지금 요번 이제 돌아오는 화요일, 이제 3월 23일 브라질 시간으로는 오전 10시, 한국으로는 3월 23일 10시에 다시 라이브 방송을 하겠습니다. 주제가 또 특별하게 없다면은 제가 브라질 뉴스를 제가 주요해서 캡처해서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지 않고 특별하게 뭐 알고 싶은 것이 계시다면은 꼭 제 이메일이나 아니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찾아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번 주부터 격리가 시작되며 뭐 영업을 못하면서 뭐 사회적인 변화도 많고, 또 이제 확진자와 또 사망자가 지금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제가 오늘 정리 바로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지원금이 이제 정부에서 지금, 그러니까 연방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을 이 가구당, 그러니까 한 사람당이 아닙니다. 가구당 나눠주는 것으로 지금 검토하는데, 작년에는 이제 한 가구당 한 600헤알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600헤알이면은 그 당시 뭐 지금과 비슷한 환율로 보면 한 100불은 넘는 그런 재난지원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월입니다, 월. 100불 가지고 뭘 하느냐 하는데, 사실 그것도 엄청나게 이제 부담감을 갖고 이제 돈을 이제 재난지원금을 준 것인데요. 지금 현재 연방정부에서는 뭐 연초부터 400헤알을 준다, 뭐 200헤알 준다, 뭐 여러 가지 뭐 말이 나왔는데, 이것을 좀 더 핵심적으로 이제 방안을 제시한 게, 총 2천만 가구에는 한 150헤알, 그러니까 이게 한 27불 됩니다. 또 1600만 가구에는 250헤알, 이건 또 한 45불 됩니다. 그리고 930만 가구에는 375헤알, 그러니까 68불 정도 되는 돈을, 이것도 뭐 장기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한 석 달 정도 주겠다고 합니다. 이게 달러로 환산하면은 27불, 뭐 45불, 68불, 야, 그거 가지고 뭘 하느냐,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이 안 좋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브라질은 뭐 이렇게 뭐 자원은 많지만 돈은 없습니다. 자원 가지고 먹고 살 수는 없는 거죠. 뭐 석유를 마시고 뭐 금을 뭐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현찰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이것도 왜 이렇게 격차가 나냐면은, 그러니까 가구 수라든가 또 뭐 그러니까 가구에 이제 몇 명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또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것이라도 빨리 주면은 경제가 좀 돌아가는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어서 참 안타까운 지금 상황입니다. 자,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13m 정도 되는 길이의 개인 보트, 한 180만 헤알 정도 되니까 한 32만 불 정도 될 겁니다. 이런 고급 종료, 이렇게 명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이 지금 뭐 구매하면 한 120일간 이제 기다려야 하는 등 지금 초호화 뭐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은 돈을 써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보트 타서 이제 뭐 망망대해 나가서 이제 뭐 격리하기 위해서 뭐 도시가 문 닫았으니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세상이, 그러니까 요지경 때문에 다 이게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영업 금지가 지금 시행 중이고요.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사무직도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원래는. 그래서 변호사, 부동산 등 뭐 이렇게 사무직도 다 문을 닫아야 되는데, 당연히 문을 닫고 지금 영업하고 있습니다. 또 어제도 제가 이제 봉해지로 한인촌들 돌고 지금도 계속 뉴스를 보고 있지만, 가게는 문을 닫았지만 그 안에서 생산직은 생산을 하고, 또 영업직은 이제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것을 만들어서 이제 배달 나가는 등 이렇게 활발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왜 이렇게 격리를 안 하느냐 이렇게 지적할 수 있는데요.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주정부에서는 지금 격리를 지금 얼마 정도 하는지 봤더니 한 40% 미만이라고 합니다. 실질적인 이제 격리 효과가, 그러니까 격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이동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확진이 줄고, 확진이 줄면서 사망자가 줄는 등 이런 효과가 있고, 또 확진자가
줄고 사망자가 줄을수록 당연히 그러면 이제 병원에서 이제 그 응급실이 이제 많이 필요하지 않는 등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단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못 움직이게 하는데 사람들은 이제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지금 대중교통은 미어 터지면서 지금 이제 반대 효과가 지금 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28만 4천 명이 사망했고요. 하루에 한 9만 명 이상이 지금 확진을 받고 전국적으로는 1,100만 명이 지금 확진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 900만 명 이상은 이제 다, 그러니까 1,000만 명은 다 이제 확진 받았다가 이제 다 회복을 했는데요. 이게 특히 이제 전국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제 사망자는 15일 날에는, 그러니까 월요일 날 발표된 거는 이제 1,057명을 해서 지난 주말에도 막 2,000명이 넘어가니까 와 이거 뭐 너무 줄어드는데 너무 늘고 있다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일요일과 월요일 날 발표된 건 한 1,000명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와 드디어 이제 효과가 있나 보다. 이제 사망자가 줄고 있다 생각했는데요. 그게 아니라 이제 화요일 날에는 바로 2,841명. 이게 이제 역대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작년과 올해 들어와서 사망자가 제일 많았던 날이고요. 어제는 2,648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연일 계속 2,000명 이상이 사망하는 것이죠. 제가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주말에는 이제 왜 이렇게 사망자 수가 줄어드냐면요. 이게 주말엔 일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무실이나 뭐 이런 사람들도 쉬어야죠. 그러니까 통계가 제대로 집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주말에는 사망자가 쭉 줄었다가 다시 이게 합산되다 보니 이렇게 느는 건데, 어찌됐건 지금 하루 2,000명 이상 사망하는 게, 제가 얼마 전에도 또 황당한 얘기를 들은 게, 아직까지 나는 주위에서 확진을 받은 사람과 사망한 사람을 못 들었다고, 이게 없다라고 말하는 한인이 계십니다. 한인이. 자기는 이런 거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고요. 주위에도 많고, 또 왜 이렇게 확진자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확진자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걸린 사람 중에 확진자 중에 사망률이 2.26%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이 걸렸다고 사망하는 건 아니고 그 중에서 2.26%? 엄청 높은 거죠. 이것도 굉장히 높은 건데, 어찌됐건 요번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확진을 되는 거는 이제 변종입니다. 변종된 바이러스가 굉장히 빨리 많이 퍼지고요. 전이가 아마 5배 넘다고 하고, 또 이상하게 확진자가 딱 들어오면은 일반적으로는 작년의 경험을 축적된 기술로 인하여 이런 방식의 이런 식의 치료를 하면 된다라고 해서 준비를 했는데, 손 쓸 새 없이 그냥 빨리 사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료진도 지금 이거 패닉 상태입니다. 이거 손 쓸 새도 없이 죽네. 그러니까 뭐 들어오면은 뭐 단계에서 뭐 코로나 키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버맥틴이라는 이제 구충제와 또 이제 하이드로클로로킨이라고 클로로킨제, 이제 또 이제 원래 이제 말라리아 이제 치료제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뭐 항생제 이렇게 해서 코로나 키트라고 해서 작년부터 유행하던 건데, 일단 확진자가 뭐 이제 발생하면 이제 그 코로나 키트를 줘서 일단 먹어라라고 하는데, 지금은 완전 효과도 없고요. 또 계속해서 발표되는 이제 논문에 의하면은 그 하이드로스클로로킨부터 시작해서 또 이렇게 이버맥틴 아무 효과가 없다라고 합니다. 어찌됐건 의료진들은 이거 바이러스가 빨리 퍼지고 또 숙주를 죽이고 있다. 이거는 작년에 우리가 봤죠. 초창기에 바이러스가 퍼졌을 때 처음에는 숙주를 많이 빨리 죽이다가 어느 정도 되면은 바이러스가 더 이상 죽이지 않고 빨리 퍼져야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그런 단계가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이러스가 변종이 되면서 더 강력해지는데 앞으로 이런 게 계속될 겁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이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가 숙주가 많이 죽고 나면 또 바이러스가 좀 잠잠해지면서, 그럼 사람들은 이제 바이러스가 좀 활동이 줄었나 생각할 텐데, 또 변이 돼서 그때는 또 다시 확 더 강해져서 사람 빨리 죽이고 하는 등, 이 바이러스는 절대로 안 없어질 겁니다. 우리하고 인류 역사와 계속해서 갈 거고요. 사람들은 뭐 격리하든가 뭐 백신 맞으면 바이러스가 없어질 줄 아는데, 절대 그러지 않고 계속 갈 겁니다. 이어서 현재 브라질에서 지금 몇 명이 사망했는지 모르겠다. 이게 뭐 자꾸 뭐 숫자를 뭐 조작하는 거 아니냐. 아직 그런 말 있죠. 뭐 음모론 좋아하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까지 뭐 그냥 뭐 차 사고로 죽어도 뭐 이거 뭐 코로나 바이러스 죽었다라고 조작한다. 또 하나는 작년에 죽은 거와 비교해 봐서 지금 사망률은 똑같다라 그러면서 이건 그냥 조작하는 거다. 뭐 죽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분이 많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많이 죽었고요. 지금 현재까지 1990년도부터 에이즈로 죽은 사람이 28만 명,
죽었고요. 결핵이 20만 명, 또 샤가스 병이라고 있습니다. 또 모기로 인해서 전이되는 병인데 그것도 11만 명. 그럼 현재까지 몇 명이 사망했느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게 숫자가 중요하죠. 2019년 전국에서 사망한 사람은 이제 116만 명입니다. 2019년.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이제 일어나기 전이죠. 근데 작년에 2020년 11월까지 집계된 사망자는 131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와 비교해서 13% 이상이 오른 것이죠. 이게 몇 명 정도 됐냐? 이게 한 18만 명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더 많이 사망한 겁니다. 근데 이런 데이터를 줘도 그게 아니야. 그냥 정부에서 뭐 아니 또 말하는 게 인구 조절 계획이라는 음모론으로 인해서 바이러스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이러스는 없다라고도 주장하고요. 바이러스가 없으니 마스크를 쓰지 말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바이러스 걸려서 죽는 사람이 있는데 결국은 자기가 음모론을 자기가 만들고 있는 거죠. 바이러스 없다고 하면서 왜 바이러스를 퍼지게 마스크를 쓰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모순인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상파울루에서는 지금 확진자가 너무 나오고 또 이제 사망자가 늘면서 연일 뭐 500명 이상이 지금 사망하면서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새벽까지 처음으로 응급실을 대기하던 환자가 사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아파서 병원에 가면은 그냥 지금 뭐 응급실에 입원할 필요 없으니 집에 가십시오 라고 해서 집에서 대기하다가 뭐 상태가 안 좋아서 죽은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병원에서 바로 응급실로 가서 산소호흡기를 해야 되는데 없어서 사망한 사건입니다. 이게 뭐 비하하려는 건 아니고 다른 지방이나 이런 소도시에서는 당연히 인프라나 뭐 인적 자원이 없어서 그런 사망하는 경우가 많은데 상파울루는 브라질입니다. 가장 인구도 많고 가장 크고 모든 자원이 다 많은 곳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게 지금 뭐 오늘부터 사실은 응급실 가동률이 한 100% 넘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벌써 이제 우려하고요. 또 당연히 뭐 정적이라고 해야 되죠. 뭐 정치적으로 이제 그뿐만 아니라 시민들은 주정부와 시정부한테 작년에 뭐 몇백 개, 한 1000개 정도 되는 임시병들 만들었다가 몇 달 만에 철수했는데 왜 지금 못 만드냐 이겁니다. 빨리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병실이 모자라다고 하는데 근데 시정부에서는 얘기하는 게 그런 게 만드는 게 하루치면 뚝딱 되는 거 아니다. 그것보다 사람들 집에 있으면은 확진이 줄어들 거고 환자도 줄어들 거 아니냐. 동문서답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브라질 동영상 만들 때 대통령의 막말 이런 걸 얘기를 하면은 저 사람은 저거 좌파 아니냐 얘기하는데 제가 지금 지적하는 주지사와 상파울루는 좌파 계열 뭐 당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이제 좌파 우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답답합니다. 이게 연말부터 시작을 해서 연초부터 이런 학계나 뭐 의료계 또 이제 지금 뭐 재난이죠. 재난 이런 보건부에서는 확진자가 늘 거니 빨리 병실과 뭐 이런 걸 준비를 해라. 작년에 안 해서 그렇게 많은 희생을 받았으면 올해부터 했어야지. 왜 안 하고 지금 와서 임시병동 만드는데 뭐 어느 뭐 축구장을 개조해서 거기다가 만들고 뭐 하는데 뭐 15일 걸리고 15일이요? 15일이면 지금 몇천 명이 더 죽어나갈 텐데. 그러니까 지금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럼 현재 대통령의 지지는 어떨까요? 뭐 대통령의 지금 현재 뭐 탄핵을 반대하는 게 50%, 뭐 찬성이 뭐 46%라고 뭐 이렇게 한 일간지에서 어제 뉴스로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는 탄핵 반대로 50%니까 그럼 대통령이 뭐 이어가나 했는데 50%와 46%는 거의 뭐 비슷한 거고요. 그 반이 싫어한다는 얘기고 또 다른 또 조사에 의하면은 대통령 탄핵에 또 찬성하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싫어하는 것은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라 대통령이라는 사람 자꾸 마스크 안 쓰고 격리 풀라 얘기하고 또 지금 뭐 제대로 못한다, 백신도 확보 못하니까 이제 미움을 받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냐면은 페르난도 엔히케라고 지난 뭐 2번이나 이제 대통령을 이제 여기만 이제 그분도 이제 사실 뭐 사회주의당, 그러니까 민주사회당 뭐 이런 이제 정당에 이제 소속되신 분인데 이분이 인터뷰한 게 만약에 국민이 지금 지지난주에 뭐 한창 말이 많았던 룰라 전임 대통령이 뭐 복권하느냐 아느냐 뭐 이런 거 됐을 때 그 사람은 좌파도 아니고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제 뼈 있는 말을 하면서 그래도 지금 그 룰라가 다시 돌아오느냐 아니면 현재 보르소나로 대통령이냐라고 선택한다면은 자기는 룰라를 찍어주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지금 현재 보르소나로 대통령은 엉망이다, 그러니까 너무한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인기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주정부에서는 또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이나 될까 말까 하는 또 세금 감면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육류와 우유 등에 대한
이런 세금을 감면했는데 유통세도 한 세금을 한 13% 되는 거에서 한 7%로 줄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전체 금액에서 13%에서 뭐 6%를 줄였다 그러면 뭐 우리 소비자 가격이 내려갈 텐데, 세금을 그만큼 줄였다는 것은 우리 소비자가 그만큼 혜택을 받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이게 세금을 줄이면은요, 그 유통하는 그 업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동안 올리고 싶었는데 못 올렸던 것을 이제 회복하는 것이죠. 왜냐면 실질적인 가격이 40% 이상 올랐습니다. 이거는 뭐 누구나 다 아는 상황이고, 지금도 생각하면 진짜 열받는데, 작년에 막 달러 오르니까 자기는 달러 간다고 좋다고 얘기한 사람이 있는데, 야 진짜 망하는 거 보고 싶냐 또 풀딱지 나는데, 다시 또 생각하니까 또 화나네요.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연방정부, 그러니까 연방정부가 아니죠, 이제 중앙은행에서는 이제 기준금리를 6년 만에 올렸습니다. 기존 연 2% 되는 거에서 2.75%로 올렸습니다. 아시겠지만 기준금리는 기준입니다. 기준 되는 건데 2점에서 2.75% 뭐 올랐네, 많이 올랐네 생각하는데, 이게 큰 의미를 하는 게 브라질은 오랫동안 기준금리가 한 13%, 14%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엄청나게 올랐고요. 또 이게 연 기준금리가 2.75% 된다고 해도 지금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서 빌리면요, 월 이자가 2%, 4%, 6% 됩니다. 뭐 그 사람의 신용에 따라 다르지만, 그러니까 연 2%인데 기준금리 2.75인데 저는 내는 거는 월 2%, 3%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은행 돈을 절대 쓰면은 안 되는 상황이 왔고요. 예전부터 그랬습니다. 뭐 특별 수표세라고 해서 우리 그 마이너스 통장 있죠? 마이너스 통장 같은 게 이자가 연 뭐 300%, 200%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어마어마하게 그런 마이너스 통장이라든가 아니면 크레딧 카드 뭐 연체에 하면은 뭐 300% 이상 되는 이제 연입니다. 연. 이제 그만큼 뭐 고리될 금업자죠.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그래도 기준금리가 인상하는 거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지금 경제가 얼어붙었으니까 돈을 빨리빨리 풀어야 되는데, 돈을 푸는 게 아니라 지금 물가가 너무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오르니까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외국에서 돈도 투자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겠지만, 이렇게 되면 이제 서민들의 이제 삶이 이제 어려워지죠. 이 뭐 뭐든지 내는 게 다 기준금리와 지금 연동되어 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환율은 이렇게 기준금리를 올린 것에 대해서 이제 환호를 지르며 지금 현재 환율이 5.4대로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좀 환율이 제 생각에 한 4.5로 내려가고 이게 좀 안정화됐으면 좋겠는데, 좀 좋은 소식 하나 없으니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저한테 어느 분은 이제 자꾸 이제 전화를 하시겠다, 뭐 브라질에 뭐 오시겠다, 뭐 특별한 정보 필요하다라고 해서 전화 주시겠다고 하는데, 제가 이번 동영상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화를 이제 받지는 않겠습니다, 앞으로. 왜 그러느냐, 일단 시차가 있고요. 너무 이제 12시간 차이가 나니까 뭐 어느 나라에 계신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기준하면 브라질과 시차가 있어서 그냥 시도 때도 없이 하면 전 새벽에 받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게 제가 다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은 또 아닙니다. 또 다른 분은 뭐 브라질에 뭐 밖에 나가서 지금 현재 뭐 활동이 어쩌는지, 뭐 식당 가서 뭐 맛있는 거 먹는 거라든지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지금 동영상 자꾸 만들잖아요. 지금 격리라 지금 다 문을 닫았다니까요. 이런 곳이 없습니다. 식당에서 밥도 못 먹고요. 식당에 음식 가지러 갈 수도 없습니다. 식당에서 자체 직원으로 배달하는 건 가능한데, 그 소비자가 뭐 예약하고 주문하고 가서 받으러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데, 이게 사람들이 참 희한하죠. 자기가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보니까 그냥 자기가 보니까 브라질 어떤지 뭐 상대방 어떤지 이런 게 잘 체감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점 저도 이해됩니다.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3월 23일 브라질 시간으로는 오전 10시, 또 한국 시간으로는 이제 밤 10시에 또 다시 또 생방송을 또 진행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그때 뭐 브라질 뉴스와 또 이제 올라오는 이제 댓글로 되는 이제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는데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질문을 좀 함축해서 올려주시면 더 고맙습니다. 왜냐면 갑자기 너무 많은 거 올라오면은 이게 무슨 질문을 막 먼저 답해야 될지 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인사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모두 조심합시다. 고맙습니다.